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 정말 머리 아프시죠?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체 뭘 믿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이 지정학적 노이즈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법,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딱 봐도 무섭죠. 전쟁 공포, 긴장 고조, 이런 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근데 오른쪽 신호를 한번 보세요. 시장은 오히려 비밀 회동 같은 협상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1% 넘게 반등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공포보다는 희망에 돈을 걸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공포가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리스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꼬리 리스크, 영어로는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진짜 낮은데 만에 하나 터지면 시장이 완전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말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그런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전쟁 날 수도 있대 하는 이 가능성에서 그래도 결국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하는 확률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투자자들한테는 이 정도면 바닥이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는 잠시 접어두고 시장을 진짜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펀더멘탈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버티냐?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했던 걱정들이 쏙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공포라는 찬물에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골디락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라는 건데요. 지금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식어버린 건 아니고 여전히 튼튼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들 막 올릴 필요도 그렇다고 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는 아주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증시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죠. 자, 이렇게 펀더멘털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시장의 시선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성장이죠. 그럼 진짜 성장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AI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1단계, 처음에는 다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같은 칩,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열광했죠.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갈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팔란티어나 사이버 보안 같은 분야요. 그러니까 3단계, 우리의 전략은 뭐다? 이제 칩메이커만 볼 게 아니라 AI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드에서 소프트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예요. 자, 투자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7%나 뛰었잖아요.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의 긍정적인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좀 위험 자산에 투자해봐도 되겠다 하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죠? 이걸 트럼프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클래러티 액트라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실현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시장의 핵심 성장 스토리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유형별로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트레이더 치트 시트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주식부터.
지금 한국 시장 PBR이 0.83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우량 대형주들을 나눠서 사모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다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막 오를 때 따라가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줄 때, 즉 하락할 때마다 전력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팔고 있다는 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시장 바닥이 꽤 단단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물론이죠. 리스크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3월 12일 옵션 만기일이 코앞인데 이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는 건 단기적인 바닥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관세 문제 같은 정책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이제 지정학적 공포라는 소나기를 지나 다시 펀더멘탈과 성장이라는 맑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구간이 오히려 AI, 반도체,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미래성장 자산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방송국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과연 채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는 거죠. 귀를 아프게 하는 노이즈에 맞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에 맞추고 계신가요? 이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